오늘은 역사 이야기이자 기업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장사꾼의 거짓말입니다. 이번 영상은 책을 통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밀북에서 나온 진실의 흑역사라는 책을 통해서요. 책의 내용 중에는 장사꾼의 거짓말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가 제 채널을 보는 분들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진실의 흑역사에서 주제와 정보를 가져오고 저의 의견이나 생각들 그리고 정보들을 종합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장사꾼들의 거짓말,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거짓말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돈과 관련된 것이라면 거짓말과 사기도 함께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거짓말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장 덜 민감하기도 하죠. 민감하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덜 민감하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근데 당장 동네 마트만 가보아도 초특가 세일,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산다, 이런 문구를 많이 보시잖아요. 아니면 뭐 손님한테만 이 가격이다, 여기가 제일 싸다 등등. 이걸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거짓말인 걸 압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말이죠. 이처럼 장사꾼의 거짓말은 흔하디 흔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용납되는 현상도 보입니다. 장사꾼이라고 하니 되게 소규모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애플이나 삼성,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은 장사꾼입니다. 이제 장사꾼들이 돈을 벌기 위해 우기기,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던 이야기를 알아볼 건데, 일단 된다고 우기기, 이게 되게 안 좋게 들리지만 기업가에게는 기업가 정신의 필수 덕목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짓말 우기기는 제품의 개발 후 기회를 얻는 게 아닌 기회를 얻고 제품을 개발하는 것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생한 계기는 빌 게이츠가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로 알려진 알테어의 제조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알테어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보겠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알테어의 사장 에드 로버츠는 와서 시연해달라고 한 것이죠. 이때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는 건 둘째치고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먹히네 라고 생각한 빌 게이츠는 2달 동안 미친듯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테스트도 못하고 약속 장소에 가서 시연했는데 이게 되네? 성공하면서 만들어진 게 마이크로소프트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7년 아이폰을 세상에 선보인 날 휴대폰의 개념을 바꾸어 놓는 혁신적이고 마술 같은 제품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때 애플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는 아이폰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휴대폰이 다운되고 전화가 끊기고 난리였죠. 컨벤션 센터를 가득 메운 관객 앞에서 여유롭게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듯이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엔지니어들이 찾아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조작 순서대로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경영 대학원을 가든 빌 게이츠와 잡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우긴 다음에 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먼저 진행해서 투자자나 관심, 기회를 얻은 뒤에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얼마 전 영상인 테슬라, 스페이스X를 만든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면 사기꾼으로 남긴 합니다. 대신 성공했을 때 따라오는 보상도 큰 법이죠. MS나 애플의 반대 경우도 존재합니다. 테라노스라는 기업은 혈액 검사 기법을 개발할 수 있다고 우겼지만 결론은 실패했죠. 테라노스의 창업자 홈즈는 잡지 표지는 물론이고 혁신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며 스티브 잡스와 비교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기기, 그러니까 사기꾼과 해낸 자의 사례가 얼마나 미묘한지는 퍼터커 라이트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 느껴집니다. 라이트는 후기 빅토리아 시대 갑부 기업가였습니다. 자수성가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돈도 펑펑 썼죠. 시골의 넓은 사유지, 런던, 대저택, 요트를 몰고 친구인 독일 황제와 요트 경주. 근데 문제는 라이트의 성공은 거짓말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인쇄회사를 차렸지만 1년 만에 망하고 1870년대 미국 필라델피아로 혼자 떠나 일을 시작했는데 이때 학교는 15살 때까지만 다녔지만 이름 뒤에는 문학 석사를 뜻하는 MA를 붙이고 다녔고 독일 명문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했다고 주장했죠.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러다가 강업이 돈이 된다고 생각해 귀금속 채굴을 시작하는데 제일 문제는 은맥을 찾는 것이었죠. 그러던 중 조지 디 로버츠를 만나고 로버츠에게 하나 배웁니다. 은맥을 뭐하러 고생해가면서 찾냐? 은맥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투자자에게 돈을 받으면 된다. 지금보다 돈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 이미 돈은 받았고 그 돈에서 나오는 권력과 면책권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성공합니다. 아주 크게 말이죠. 지금은 안 먹히지만 라이트는 이때 자신만의 공식을 만듭니다. 매력을 가진 내가 경력 좋고 지위 높은 사람을 설득해 사업에 가담하게 하고 그 사람의 명성과 조작하기 쉬운 언론을 하나 끼고 자기 사업에 투자하면 확실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첫 번째 얼굴 마담은 에드워드 드링커였습니다. 유명한 미국 고생물학자였죠. 자신이 연구하는 학문에는 도 같은 사람이지만 사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에드워드의 지원을 얻고 라이트는 광산회사를 500만 달러로 주식시장에 상장합니다. 당연히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었죠. 돈은 권력과 면죄부를 낳고 이 방법은 계속해서 먹혀 들어갑니다. 심지어 매번 탈 없이 넘어가죠.
하죠. 그러다가 지하철 노선 건설 사업을 하면서 몰락합니다. 위의 방법이 먹힌다고 생각해서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넓히는데 라이트는 자금난이었던 런던의 지하철 공사에 뛰어들었고 공사비를 조달하려고 채권을 발행했는데 채권을 아무도 안 사네요. 자금난에 계열사끼리 대출을 주고받는 상황까지 가고 결국 사기 혐의로 1902년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원 유치장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라이트는 사업가와 사기꾼의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인데 소개해준 건 사기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성공한 사업들도 존재합니다. 돈을 번 뒤에 유능한 사람을 사용해 성공시킨 것이죠. 위에 지하철 사업도 사실 자신의 커리어에 공익적인 일을 추구해 명성을 높이고 싶어서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대부터는 자리가 위치가 권력을 만드는 게 아닌 돈 자체가 권력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많은 사업가들은 사기와 사업의 줄타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끝내기 아쉬우니 그냥 거짓말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볼게요. 이건 책의 내용과는 별개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우린 진실이 미덕인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짓말과 거짓 정보가 난무하죠. 한번 거짓말임이 밝혀지면 유명인이거나 권위 있는 사람은 한 번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이 꼭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적게는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해주는 선의의 거짓말부터 저는 인류의 발전도 거짓말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비약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예전에 어떤 책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인간이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읽었는데 물론 책 저자의 주장이지만 저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상상력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지죠. 영화, 소설 모두 픽션이지만 그 픽션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요. 제 꿈이 소설 작가인 건 쭉 영상을 봐왔던 분이면 아실 겁니다. 저는 소설 작가가 재미있고 철저한 거짓말을 해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긴 해요.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뿐 아니라 거짓말이 생물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무리 속에서 뛰어난 개체들은 기억 능력과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거짓 행동이 발달하고 먹이와 번식도 쉽게 쟁취해내죠. 정치인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들통날 경우 무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크를 안고도 속임수를 쓰는 개체들은 점점 더 감쪽같이 속임수를 쓰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죠. 지금의 인류는 거짓말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이니까요. 복잡한 사회생활은 거짓말을 낳았고 거짓말은 다시 인류의 눈부신 발전을 낳았습니다. 저는 현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구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정보를 찾는데 예전처럼 책을 몇십 권 뒤져야 하는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넘쳐나는 정보 중에서 거짓말과 진실 그리고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인데 뭐 재미를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거짓 정보나 거짓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거짓을 너무 쉽게 잘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지만 또 따라가죠.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잘 구별하고 그리고 또 적절하게 활용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거짓말이 필요할 땐 해야 하더라고요. 대신 절대 들키지 않게 완벽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책 재미있으니 추천합니다 입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어서인데 이 책도 상식을 비트는 내용이나 생각들을 하게 해주거든요. 링크는 댓글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